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류호정 정의당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 좀 드리고 다른 이야기 좀 나눠보고 싶었는데 그 전에 이 얘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부산 방문 중에 괴한에게 피습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서울대병원에서 지금 치료 중인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를 빌고요.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할 거고요.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 부대변인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이 한국 사회를 보고 흔히 정치적 내전 상태라고 하잖아요. 네. 입장이 다르면 그걸 협상하거나 합의하거나 이렇게 해서 조율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타도하고 없애고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에 약간 이 드러나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나타난 사건이라 생각하고요. 네. 지난 대선에서도 송영길 대표 망치 테러 같은 거 막 당했잖아요. 이런 일들이 너무 잦게 반복되는 것 같아서 좀 참담하신 심정입니다. 네. 류 의원님.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빌고요. 예.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예. 그래도 참 다행인 건 정치권들이 모두가 입을 모아서 불필요한 언쟁은 삼가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참 다행인 것 같고요. 예. 근데 하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정치가 스스로 극단화돼 버렸으니 그런 게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것 같아서 네. 이런 현상이 더 광범위하게 퍼져 있지는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끌어오르는 이런 분노와 적개를 좀 다소라도 누르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정치가 좀 대결에서 화합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 총선 앞두고 있는 여의도가 그런 게 가능할지 좀 걱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김용태 위원님. 자유민주주의에서 폭력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증오와 분열로는 우리가 앞에 놓인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정치라는 것이 갈등을 해결한다는 그 본연의 어떤 임무와 역할에 더 충실해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러한 네. 관점에서 정치권이 반성해야 될 지점이 있지 않나 생각돼요. 우리가 그동안 갈등의 정치, 그 갈등을 유발하면서 정치인 스스로가 좀 그 갈등에 올라타면서 이익을 취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반성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역에 그 지역 유권자분들이 계신 그 단체 메신저방 같은 데 있잖아요. 예. 그 유권자분들끼리 어떤 양극단의 지지자분들께서 이 XX 저 XX 하시면서 막 싸우시거든요. 근데 그 분들이 결국에 그렇게 싸우게 된 배경에는 정치권의 어떤 상대를 악마화하고 적으로 규정했던 그런 것들이 배경에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스스로가 좀 반성해야 될 지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은 사건대로 엄정한 수사 그리고 조치가 있어야겠지만은 모르겠습니다. 이번을 계기라고 말할까요? 정치권에서는 이런 어떤 적대 또 증오 서로를 혐오하는 그런 어떤 그 문화 어떻게 좀 극복을 해 나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서 우리 류 의원님. 사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저는 대정부 질문이라든지 이런데 의정 활동에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네. 결국에는 권력 획득 그 자체보다는 정치를 통해서 우리 시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태도가 필요한 것 같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매우 많은 의견이 공존하는 사회잖아요. 네. 상대방의 상대를 인정해야 하고 상대의 주장은 존중해야 하는 거죠. 그럼 절제와 공존의 가치가 필요할 거고 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는 방식의 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혹시 보태실 말씀 있으신가요? 민주당에서는 현 정부를 독재 정부라고 얘기하잖아요. 검사 독재 정부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정부는 민주당대로 꼭 민주당대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공산 전체주의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근데 독재 정부랑은 협상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전복시키고 끌어내려야 되는 존재지 개혁 대상이 아니거든요.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용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두 집단 다 독재 정권 아니고 공산 전체주의 세력 아니거든요. 네. 다 국민들이 선출해서 권력을 위임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집단인 건데 서로 그런 식으로 이 상대를 없애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니 그 극단에 와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여권 청년 정치를 대표해서 우리 김용태 위원님도 마지막 한 말씀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국민의힘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만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정의당만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결과적으로 국민을 바라봐야 된다는 그 지점에 더 반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앞서 우리가 다 같은 마음으로 빠른 쾌유를 일단 바라고 이 범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 또 재발 방지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현안 얘기 그리고 새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선은 먼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새해 그 청취자분들에게 또 인사도 한번 해주시고 서로 이제 덕담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의미심장하고 계세요, 류 의원님? 먼저 그러면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조금 낯간지러워서. 네네. 우리 청취자분들에게도 좋고요. 네, 뭐 방송 듣고 계실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푸른 용의 해잖아요. 그래서 청룡의 에너지를 받아서 모두가 건강한 한 해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식상하게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일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국민을 걱정할 수 있는 그 날이 돼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올해가 경제로도 많이 전 세계적으로 어렵지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해입니다. 한국에 당연히 총선이 있는 해고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고요. 또 일본의 집권당인 일본 집권당의 총재 선거가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네, 네. 한미일의 정치 지형이 바뀔 수 있는 만큼 어떤 이러한 것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은기 부대변님.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 직업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 송구스러운 마음밖에 없는데 작년보다는 조금 나은 해가 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청년 정치인분들의 어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저도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 평가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뭐 주로 민생을 강조하는 신년사 발표였던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청년 정치인 세 분 귀에 들어오는 대목은 무엇이었고 반대로 이런 걸 좀 기대했는데 혹은 뭔가 좀 누락된 건 뭐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우선 뭐 김 위원님 먼저 여쭤볼까요? 저는 그 신년사 문구 중에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 공감하는 내용. 그리고 또 최선을 다했지만 늘 부족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반성하는 내용에 좀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국가 원수시고 많은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바라고 계신 지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정부가 잘 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지만 결국에 국민들께서 대통령에게 바라는 지점은 결국에는 어떠한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책임이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내 책임이고 우리 정부의 책임이고 우리 정당의 책임이었다라는 그 자세에서 저는 시작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지점들이 좀 더 확산된다면 전 국민들께서 좀 좋은 평가를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있습니다. 뭐 혹시 이런 부분이 좀 없어서 아쉽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협치라는 부분이 좀 빠진 것 같다는 분도 계시고요. 또 다른 의견 주신 분도 계시고요.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저는 뭐 협치 이런 건 사실 기대도 안 했습니다. 기대도 안 했는데 지도자가 지금 국민들 힘든 상황에서 좀 위로를 건네면 좋잖아요. 위로를 하려면은 현실 인식이 돼 있어야 돼요. 우리가 위로할 때 너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힘들지 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엉뚱한 얘기하면 그건 위로가 아니라 더 화만 나잖아요. 제가 꽂혔던 문구들 몇 개 중에 본인들이 물가를 잡고 국가 신인도를 유지해왔다.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켰다.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전략 기술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원했다. 부동산 PF,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왔다. 이게 다 현실과 안 맞는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물가 안 잡혔잖아요. 지금 가처분 소득 1.2%만 늘었는데 올해 물가 상승률 3.6%, 2년 동안 8.9%, 먹거리 물가 6%. 그래서 힘들어 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잘했다고 자화자찬을 하니까 현실 인식이 잘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부동산 PF 관리 잘했다? 지난주에 태양건설 워크아웃 했잖아요. 그게 부동산 PF 때문에 유동성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가계부채 제가 그저께도 그 보도를 봤는데 OECD 국가에서 매우 드물게 GDP 대비 100%다. 이런 보도가 이게 그렇게 오래된 보도가 아니라 일주일 상간에 나는 보도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걸 자화자찬을 하니까 물론 이런 문제들이 다 윤석열 정부의 잘못은 아니에요. 잘못은 아니지만 그래도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거를 개선하겠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면서 우리 잘했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닌 것 같았다. 우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다 연장성산에서 온 건 맞지만 그래도 좀 와닿는 사과였으면 좀 더 좋았겠다. 그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신년에는 저희가 잘 해결하겠습니다라고 해도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성과 포장에 급급해서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면은 국민 귀에는 잘 안 와닿을 수밖에 없겠죠. 류 의원님은 어떤 대목이 와닿으셨어요? 좀 긍정적인 대목으로는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전 이 부분이 가장 좋았는데 이제 듣고 나서 이제 의문점은 어떻게? 인 거죠. 어떻게? 지금 빠졌나요? 왜냐하면
아니, 하우가 빠진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문제 해결도 하지 못하는 지금 극단의 대결 정치를 하고 있는데 네네. 그럼 사실 행동해야 할 것은 대화 타협으로 나서야 하는데 그 메시지 앞부분들에 보면은 뭐 노동 뭐 쟁의를 뭐 어떻게 불법 노동을 뭐 어떻게 해버리겠다라거나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타파하겠다거나 사실 대화 타협과는 거리가 먼 꼭 신년사에 이 말을 또 했어야 할까 싶은 내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조금 말은 좋았지만 예. 실제 실행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예. 지금 국민들께서 나쁜 놈들 혼내주는 대통령을 바라는 게 아니라 마음 편히 먹고 잘 수 있게 하는 대통령을 바라는 거잖아요. 좀 더 분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류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좀 많으실 줄 알았는데 그리 많지는 않네요. 바로 그 부분이었거든요.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라는 이 부분이요. 검찰 개혁하겠다는 의지라고 저는 그래요. 네. 우리나라에서 그 이권 카르텔 뭐 이런 거 제일 심한 데가 법조 카르텔이거든요. 검사하다가 나와서 정관 예우 받고 혹은 제가 얼마 전에 보도 보니까 현직 부장검사가 바로 창원에 출마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다 법조 카르텔이잖아요. 자기 편들은 감싸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수사하고 이런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 이 건은 뭐 카르텔이라는 부분이 많이 좀 언급됐었던 것 같은데 예. 과거에도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둔 의미일지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반적인 국민들께서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586 운동권을 떠올리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도 이제 취임사에서 586 운동권 정치와의 어떤 대결을 말씀하셨고 또 대통령께서 과거에 이제 말씀해 오셨던 것을 유추해 보면 아무래도 민주당에 있는 586 운동권에 대한 해석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저는 그 586 운동권에 대한 평가는 지난 대선에서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이미 문재인 정권 때 시민단체 출신들 그리고 586 운동권 출신들의 잘못된 국정 운영을 우리가 보았고 많은 국민들께서 여기서 심판을 하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86 운동권들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이 지적하고 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 평가는 좀 국민한테 맡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민생 많은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힘들어하는 부분, 정말 먹고 살기 어렵다고들 많이 말씀들 하시잖아요. 이 지점에 있어서 저희가 정책을 실현하는 여당이니까 이 지점에 좀 더 강조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도 좀 그런 게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신년사에 또 너무 우울한 얘기만 하는 것보다 좀 희망이 있는 얘기도 좀 섞어주면 좋은 바람도 있긴 했을 텐데 그게 충분히 와닿을 만큼은 또 아니었다는 평가도 있었고요. 반대로 이런 부분은 또 적절한 지적이 있었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대통령의 신년사는 평가해봤고요. 혹시 양당 대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신년사에도 이런 부분은 좀 솔깃하더라.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더라. 평가를 하실 만한 대목이 있으셨을까요? 우리 하헌기 부대변인.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 이런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사실 전 내용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그냥 민주당 입장에서 이렇게 평이한 정권 심판론 혹은 정권 견제론을 얘기했는데 실제로 구체적인 제가 수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부정평가율이 되게 높잖아요. 국정 부정평가율이. 근데 그 국정 부정평가율을 민주당이 지지율로 흡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해석해보면 당대당으로 놓고 보면 민주당을 선택 못하겠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비판할 것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수권 정당 하겠다는 정당이면 여기에 대한 성찰은 필요해요. 네. 왜 지금 이렇게 윤석열 정부 비판하고 규탄하고 힘들어하는데 왜 민주당을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일종의 송구스러운 마음 정도는 좀 담기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게 아쉽고 그 한동훈 장관,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운동권 얘기하는 건 저는 의문입니다. 운동권 청산하겠다고 하면서 그럼 비대위원회는 그 전향한 운동권 출신들을 왜 갖다가 자기 그 확장의 땔감으로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향하면 어떤 실력이 생기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그 여의도에서만 있는 철진한 얘기들 말고 진짜 국민 피부에 와닿는 얘기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운 마음은 있었습니다. 혹시 뭐 류 의원님 의견 있으실지요? 사실 크게 감동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통령 신년사까지 포함해서 세 분 신년사 중에 그래도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신년사가 제일 나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를 또 굳이 해 첫날부터 카르텔 타파 얘기를 하셔야겠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굳이 이 작년에 했던 그 정쟁을 이어오는 정도의 느낌으로 사실 뭐 야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 비판이 당길 수밖에 없긴 하지만
이제 신년사들을 보면서 탁 피로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비대위원장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이제 뭐 실천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변화하겠습니다. 바꿔 나가겠습니다. 그냥 뭐 큰 내용은 없지만 그냥 본인이 뭘 하겠다라는 우리가 뭘 하겠다라는 내용만 담겨 있어서 보면서 딱 걸리는 건 잘 없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냥 제일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신년사에서까지 이래야 하나 네, 착잡했다 전체적으로.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한동훈 저희 국민의힘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신년 내용이 결국엔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만 저희가 하면 내년 총선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국민의 말씀에 경청하겠다. 저희가 변화하겠다. 바로 이 지점이 국민들께서 바라고 있는 집권 여당에 대한 모습일 것 같고요. 말과 행동을 이제 일치시키고 보여주는 그런 행동들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사실 뭐 저희가 제작진들과 같이 핵심어를 좀 이렇게 나름 추려보니까 거기서도 지금 당의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크고 단단한 하나 어떤 통합에 대한 염원 뭐 이게 당 내든 당 외든요. 또 한동훈 위원장은 동료 시민에 대한 계산 없는 선의 계속 이제 동료 시민이라는 그 표현을 쓰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저자세로 우리가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라는 것 같다 보니까 개혁의 드라이브, 혁신의 드라이브를 계속 해나가자라는 축과 또 지금 우리 통합이 더 중요하다.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로 모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하부대님 혹시 의견 있으실지요? 정치적 메시지는 언어적인 메시지가 있고 정책 혹은 인사로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한동훈 장관이 동료 시민의 말을 경청하겠다, 뭐 변할 건 변하겠다라고 했지만 말은 언어적으로는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국민 다수가 요구하고 있는 특검법 관련해서는 국민과 전혀 동떨어진 얘기를 하면서 네. 국민을 가르치려 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눈과 귀를 가려서 속고 있는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이 그렇게 그 속을 만큼 신뢰받고 있지 않아요. 우리 말 한다고 뭐 이게 선동해서 속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신받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말과 행동이 동떨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로 통합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언어를 뒷받침하는 건 인사랑 정책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뭐 지금은 또 다르지만은 수박 깨기부터 해가지고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 인사도 별로 이렇게 탕평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두 분 대표들이 좋은 언어를 얘기하고 난 뒤에 행동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신뢰를 깎아먹는 결과가 될 수 있으니 새해부터는 언행일치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결국 뭐 말잔치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정답이다 이런 귀결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낙연 전 대표는 물론 오늘 앞서서 이제 쾌유를 기원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피습 소식에 충격과 분노를 억눌 수 없다고도 밝혔고요. 하지만은 정치적으로는 좀 함께 가기 좀 힘들어 보입니다. 탈당과 창당 등 이제 거취를 빠르면 뭐 이번 주 중에 표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들도 합류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있고요. 파급력은 어느 정도 될지 세 분의 의견 좀 들어보고 싶네요. 어떤 김용 의원님? 하부대님? 파급력 저는 지금으로서는 별로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 원칙과 상식 그 분들도 바로 이낙연 신당으로 아마 합류하기보다는 별도의 어떤 노선을 선택한 다음에 나중에 뭐 합쳐지거나 아니면은 또 상황 봐서 행동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당장 이낙연 신당에 합류해버리면 그분들이 이때까지 했던 얘기들이 전부 다 공천 문제나 개파 갈등에 불과했다는 거를 스스로 천명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낙연 대표가 인터뷰했던 게 저는 이제까지 나왔던 메시지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창당 언제 할 거냐는 질문에 창당하기 전에 내가 해야 될 선결 조건이 있다. 일단은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뭐 반성도 하고 당원들한테 용서도 구하고 이런 인간의 일단 도의를 지키는 걸 먼저 다 해놓고 난 뒤에 창당을 해도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좀 동의하거든요. 민주당이 지금 3연패 중인데 시작이 언제부터였냐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부터였습니다. 그때 그 무원칙하게 당원을 개정해서 후보를 냈다가 저희 민주당은 선거에서도 지고 원칙도 어긴 정당이 됐거든요. 그때 당대표가 이낙연 대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인이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을 때 뭘 잘못했는지 뭘 성찰했는지 이런 걸 얘기하고 난 뒤에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오늘 이낙연 대표가 라디오에서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뭔가 뉘앙스가 이준석 전 대표하고 양당의 기득권을 깨기 위해서는 협력을 해야 한다는 어떤 뉘앙스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던데 이준석 전 대표와까지도 손을 같이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뭐 이준석 전 대표도 어쨌든 최근에 인터뷰를 내용을 보면은 이낙연 전 대표와의 협력 가능성을 닫아놓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열어놓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낙연 전 대표가 양당 체제를 깨기 위한 데에 방점이 있다면 아마 두 분이 제3지대 신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데서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다만 글쎄 저는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이재명 대표와 만남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는 단단한 하나를 뭐 강조하셨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하나 통합이 되려면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분들이 그 힘을 내려놓는 데서 저는 시작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이재명 대표가 그걸 또 거부하신 거고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낙연 신당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낙연 신당이 뭐 이제 창당이 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여론조사 이제 반영돼서 여론조사 수치를 좀 봐야 될 것 같지만 신당이라는 한 5에서 10% 정도의 수치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저는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수도권 같은 데는 5에서 10%포인트의 격차로 선거 당락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신당이 어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의 표를 얼마만큼 가져가느냐 그 영향력에 따라서 그 1등에 대한 순위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지점에서 본다면 파급력이 저는 상당 부분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의원님 그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또 화학적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하면서 파급력이 생길지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요. 뭐 지금 대표님 뭐 인터뷰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사실 누군가를 언급한다라는 거는 대화 한 번 안 해보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제3지대에 나와 있었거나 나오게 될 분들과 거의 이제 가능성을 크게 따지지 않고 넓게 접촉면을 넓히실 것 같고요. 뭐 굳이 뭐 따지자면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그런 세력과는 아마 합치시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가능성을 지금 뭐 점치자면 아마 1월 말쯤 되면 아마 꽤 과시화된 채로 저희가 어떤 세력들이 함께하고 함께하지 않을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사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께서 중도를 겨냥한 이낙연 표 빅텐트 이준석 전 대표뿐만 아니라 금태섭, 양향자, 이상민 그리고 류호정 의원님까지 열려있다는 뉘앙스로 인터뷰도 하셨던데 혹시 실제로 조금이라도 진행 중인 러브콜이 있을지요? 뭐 러브콜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아마 지금 새로운 선택의 조성주 그리고 금태섭 두 분 대표님이 조금 소통을 해 나가시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룹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가장 먼저 시작한 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좀 지긋지긋한 양당 체제를 바꾸겠다는 마음먹은 그 모든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일 수 있을 수 있도록 좀 설득을 잘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류 의원님 입장에서는 만약에 실제로 직접적인 어떤 러브콜이 온다면 함께할 가능성은 예를 들면 이런 조건이랄지 혹은 이런 비전이랄지 이렇다면 충분히 함께할 수 있겠다. 어느 정도일까요? 근데 뭐 조건이나 뭐 가능성을 두고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채점을 해서는 저는 안 될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굳이 하나 꼽자면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그런 그룹과 함께하게 되면 사실 지금 서로 이 진영 정치를 하고 있는 양당과 별로 다를 바 없어질 것이어서 오히려 이 독선 없는 민주주의자들의 정당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4월 10일 이후에 내 인생은 생각하지 않는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오늘 신년 인사회 대전에서 발언 중에 섭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 피습 관련해서 절대 해서는 안 되리라고 먼저 앞서 말했고요. 오늘 대전과 또 보수 심장인 대구에 이어서 물론 대구 일정은 약간 조정을 좀 했더라고요. 사건 때문에 앞으로 이제 광주, 충북, 경기, 강원까지 쭉 한 바퀴 돕니다. 총선을 앞두고 일단 모이자, 뭉치자. 이런 새 결집의 행보인가요, 김 의원님? 뭐 새 결집 행보이기 전에 어떤 신년에 보통 당 대표, 여당 대표가 보통 지역을 순회하면서 당원들의 이야기도 듣고 또 인사도 했던 자리를 저희가 가져왔었으니까요. 또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정치인 출신이 아니고 이제 검사 또 법무부 장관 출신이다 보니까 국민의힘 당원들과 소통했던 그런 자리도 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취임하셨고 또 새해가 됐으니까 당원들과 이런 자리를 통해 가지고 좀 들으려고 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이준석 전 대표 신당에 또 천하용인 천하람, 이긴이 두 분이 공동 창준위원장으로 합류를 했고 내일은 뭐 우리 허은하 의원도 탈당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던데 용이 빠진 천하인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준석 신당이 새를 보여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돼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어떤 정치를 해 나갈 것인가, 이 당에는 어떠한 정강 정책과 또 어떠한 비전을 담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전 더 먼저 선행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국민들께서 양당에 대한 어떤 혐오라든지 좀 정치를 불편하게 보는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충족하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그런 지점이 잘 충족된다면 저는 뭐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하부대님,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행보와 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행보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의견들도 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 면에서도 그렇고 어떤 세결집이나 앞으로의 어떤 확장성 이런 부분에서요. 지금 만약에 두 축을 비교해 본다면 어떤 모양새인 것 같으세요? 메시지나 이런 거 면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훨씬 낫죠. 그렇습니까? 오늘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 대전에 가서 한 것도 네. 무슨 건배하고 술 먹고 이런 거 막 사진 찍히더라고요. 정무적으로 감각이 있으면 오늘 같은 날에는 그런 행사에 참여하더라도 그 술 먹고 건배하고 이런 건 안 나가는 게 맞죠. 이 메시지가 딱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제가 평생 건배 안 해봤는데 오늘 하겠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런 날 아니잖아요. 그 상대 당의 대표가 이게 칼에 맞은 상황이었는데 그런 거 보면은 아직 정치적으로 좀 미숙하고 이준석 대표는 거기에 비해서 이제 막 그 좀 강성 지지층들이 좀 입에 담지 못할 얘기하면 그걸 막 말리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점만 보더라도 이 대표가 훨씬 정치적으로는 그래도 좀 성숙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근데 다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신당을 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그거라고 하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사람, 그러니까 양두구육 했을 때 개고기를 제일 앞장서서 팔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준석 대표거든요.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공동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본인이 공동 책임을 안 지고 지금 내가 만든 대통령이 폭주를 하는 과정에서 나를 배신하고 뭐 내쫓았으니까 나한테 표를 달라.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준석 대표가 한 단계 더 큰 정치인이 되려면 네. 예전에 DJ도 그랬고 YS도 그랬던 것처럼 한 번쯤은 후퇴하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생각해요. 내가 공동 책임지는 차원에서 이번에 불출마하는데 대신 나랑 같이 당하는 이 사람들은 다 당선시켜 달라. 뭐 이런 정도의 서사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지만 안 하겠죠. 예. 류 의원님, 그 한동훈 비대위가 뭐 젊은 보수를 추구하는 이미지를 삼는다면 이준석 신당이 성공하려면 그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에 좀 공을 들여야 한다. 이런 것이 신당의 성공 방정식이 아닐까 의견을 주신다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예. 뭐 70년대생 리더라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결국에는 운동권 타파를 외치잖아요. 반면에 이준석 대표는 그 탈당 기자회견 당시에 보수라는 말보다 미래라는 말을 뒤로 갈수록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네. 그런 점이 저 상당히 나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공 방정식이라고 한다면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저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요? 네. 네. 이준석, 이낙연 아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금태섭, 류호정 이들이 도대체 무슨 공통점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이제 많은데 예.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주류에 반대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대할 수 있는 자유라는 건 권위주의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혹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 자유의 기치를 높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일터나 가정에서 권위와 뭐 어떤 관례의 관습에 억눌려서 반대하지 못하는 시민 집단의 강력한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은 질문은 세 분의 의견을 좀 자유롭게 청년 정치인 시각에 좀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고요. 민주당이 또 신년 인사회 불참 의사를 또 간접적으로 밝히면서 전국이 좀 급속도로 냉랭해진 것 같습니다. 여야 대화의 물꼬 또 정치적 해법 어떻게 찾아야 할지요. 새 정치인 분들. 김 의원님 먼저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 협치에 대한 책임은 여당이 있다라고 네. 생각해요. 저희가 야당일 때도 뭐 물론 여당에 대해서 이런 것을 계속 요구했었고 책임 정치가 실종됐다라는 것으로 이제 정권 심판해야 된다라는 그 배경에는 결국 여당에 대한 비판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여당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네. 여당은 국정 운영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대화를 주도하고 또 야당을 또 어떤 그런 자리에 모시게 하고 초대하게 하는 거는 여당 주도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전 대통령이나 여당의 비대위원장께서 먼저 전향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또 초대하고 그런 모습들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부 여당이 판을 깔아야 한다. 예, 정부 여당의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되고요. 예. 그리고 또 그러한 판이 깔렸을 때 좋은 점수를 가져가는 것도 전 여당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야당이 대화에 응하고 악수하고 밥 같이 먹고 그런 장면들이 국민들께 보여졌을 때 전 오히려 국민들은 여당을 칭찬할 것 같거든요. 그래도 국민들은 여당에 바라는 점이 안정과 대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것 자체가 여당이 좋은 점수를 먹고 들어가는 거여서 저는 여당과 대통령실이 이러한 자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긴 근데 현안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집권하고 나면 을에 빠지는 함정인데 예. 정부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야당이랑 싸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야당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저희가 집권했을 때 조국 사태 때 그 저희 정부에서는 야당이랑 싸우는 거라고 착각하더라고요. 지금 야당이 발목 잡는 거라고. 아니었거든요. 대중들이랑 싸우는 거였거든요. 지금 김건희 특검법 이런 것도 보면 국민들이랑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예. 민주당이랑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협치 이런 문제 이전에 이미 일단 국민들의 의견에 경청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 무시하는 게 그냥 그 개인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야당을 지지하는 30%의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발 이 정치를 할 때 좀 대국적으로 좀 하시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 의원님. 제가 신년사 평가할 때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부분이 좋았지만 도대체 어떻게라는 의문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런 부분인데 행동 못 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양당 대표들의 어떤 메시지도 좋았지만 나와서 곧장 하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이런 특검으로 싸우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국민들께서도 뭐 말 몇 마디에 뭐 희망과 감동을 받기엔 어려운 거고요. 지금 뭐 시간 문제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이미 확정 지은 상태잖아요. 그리고 타협 여지가 서로 없고요. 타협의 여지가 없으니까 뭐 패스트 트랙도 태웠던 거고 뭐 거부권도 행사하겠다 하는 거고 뭐 사실 특검법에 야당의 어떤 정치적 계략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많이는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 거고 적어도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윤 대통령은 받았어야 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정치적 손해는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모두가 이제 각자가 감당할 만큼의 몫을 너끈히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키워드 토크처럼 단어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번 총선에서 서울 20대 무당층이 변수가 될 거라는 분석이 좀 많이 나옵니다. 지역이나 연령의 측면에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가장 잘 이해하실 집단이실 것 같은데 서울에 사는 20대 무당층을 잡기 위한 정치권의 혁신 이런 키워드를 잘 캐치해야 된다. 어떤 점일까요? 김용태 의원님. 키워드로 말씀드리면 좀 불안감 해소. 불안감 해소. 20대들이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다음 주에 듣겠습니다. 하은기 대변인님. 좀 정상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정치가 하라. 제멋대로 하는데 청년 정책 내고 청년 인사 등용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류 의원님. 젊은이가 희망을 잃어버린 나라라고 하겠습니다. 젊은이가 희망을 잃어버린 나라요. 그 심각성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태입니다. 사태. 네. 알겠습니다. 서울 사는 20대 무당층 잡기 위해서는 세 분의 그런 키워드를 한번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씨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평소보다 퇴근길이 아주